자, 비상교과서 121번 마지막 도전 문제. 근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 그죠? 왜냐면 반원이야, 반원. 반원에서 반지름 몇 짜리야? 반지름 1짜리 반원이고 반원 호를 10등분 했대. 그렇게 점을 찍어서 P1부터 번호를 내겠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 반원의 중심각은 얼마야? 파이잖아. 파이를 10등분 했기 때문에 이 한 칸 간격을 잠깐 세타라고 하게 되면 세타 10개 모이면 파이겠지? 관계식을 일단 10세타가 파이라는 소리지. 세타가 뭐냐고 그러면 세타는 10분의 파이겠지? 그지? 그지? 그 상태에서 그 각 호 위에 있는 분점들에서 이 지름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뭐 P1에 내리면 Q1, P2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Q2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수선의 길이들을 제곱해서 더했다는 소리지. 우리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지. 이렇게 세타라는 각을 만들었을 때 단지 밀자리에서 여기서 요즘에 좌표가 뭐야? 원점 두 개 되는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지? 있잖아. 이렇게 내리면은 요 길이가 사인 세타고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잖아. 잘 알고 있잖아. 따라서 요 세로선의 길이는 그냥 요거랑 같은 맥락이지. 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를 뜻하고 여기는 세타니까 2세타일 거 아니야. 2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P1, Q1의 길이를 제곱한 것은 사인 세타의 제곱, 즉 사인 제곱 세타겠고 그 다음에 뭐 사인 제곱 2세타겠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번까지 한 거니까 9번은 세타 하나 빠질 거니까 9세타야. 더하기 사인 제곱 9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각을 직접 써도 돼. 여기를 10분의 파이, 10분의 2파이 써도 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이제 일사분면에서만 나오는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저쪽까지 넘어갔지. 이제 커플합을 만들어야 돼.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해서 1이라는 성질을 써야 되겠지. 어떻게 할까? 이 그림으로 푸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 그림. 왜냐면 이게 다 그어갈까 진짜. 그림이 더 이렇게 똑같은 그림 맞으면 그림이 쉬울 수 있어 사실. 몇 개 아니잖아. 이 노란색 선들을 제곱하고 더 더한 거잖아. 이거는 1이잖아. 1 끝.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제곱해서 더하면 계산이 됩니다. 응? 다시 요놈하고 요놈이 커플이야 사실은. 왜냐면 이 각이 지금 세타잖아. 세타 여기도 세타죠. 그러면 요 삼각형 찾아봐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합동이다. 그 생각 들어? 요 삼각형하고 요 합동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요 P4Q4를 제곱한 거하고 P1, Q1을 제곱한 걸 더한 게 결국 뭐냐면 요놈하고 요거 제곱해 더한 거야. 다시 요 길이가 얘랑 똑같은 길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랑 제곱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 빗변 제곱 나오지. 1제곱.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또 P2, Q2 요거랑 요거 제곱에 더하겠다는 얘기는 요것이 잘 보면 얘랑 똑같은 길이야. 얘랑 똑같은 길이야. 100쯤에 넘어가면 요 길이가 얘랑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길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제곱해서 한 거는 결국 여기 세 번째는 하나 놔두고 요놈을 대칭에 넘겨서 여기로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좀 살짝 내려가지고 보면은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합이야. 그럼 또 빗변 제곱이라 1제곱 나와. 알았었나?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 여기서 지금 이사까지 넘어가서 그냥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게. 아니면은 직접 해도 돼. 뭐 저 뒤에 9세타라는 게 10세타 빼기 세타잖아. 파이 빼기 세타잖아. 파이 빼기 세타. 그치? 이 식을 다시 적으면 사인 제곱 세타에 더하기 사인 제곱 2세타에 더하기 사인 제곱 3세타에 더하기 사인 제곱 4세타 더하기 2, 3 좀 그다음에 사인 제곱 5세타 사인 제곱 6세타가 뭘로 바뀔까? 6세타는 파이 빼기 4세타야. 파이 빼기 4세타 6세타가 그러니까 사인 파이 빼기 4세타가 뭘까? 그냥 사인 4세타거든.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사인 제곱 여기 사인 제곱 4세타야. 잘 보면 그 다음 뒤에 사인 제곱 7세타는 사인 제곱 3세타로 맞겠지. 왜 3세타가 파이 빼기 3세타니까. 그 다음에 또 사인 제곱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다. 이유가 뭐냐? 요거 P1, Q1하고 여기 똑같잖아.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9세타 원래 어차피 같고 사인 제곱 2세타와 사인 제곱 8세타랑 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는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으니까 여기 이 네 개를 제곱 더한 다음에 두 배 처리하고 이 하나만 따라하면 되겠지. 이해하냐? 이 네 개를 더할 때 잘 보면은 첫 번째랑 네 번째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1되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1되고 그래서 여기서 1 더하기 1 나오고 1 나오고 여기서 얘가 혼자 1이고 이쪽도 얘랑 제곱 더하면 1 나오고 얘랑 제곱도 1 나오고 1 해서 총 1 다섯 개 나왔어. 뭐 그림으로 풀면 그랬다 소리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쪽 코사인 제곱 바꾸잖아. 그치? 여기 사인 4세타가 지금 10세타가 파이라는 소리는 5세타가 2분의 파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4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야. 여기까지만 좀 끌어볼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인 4세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지. 근데 그거 제곱이고 3세타 역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코사인 2세타니까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 2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 커플이고 커플이다. 1. 그리고 얘는 외톨이였고 5세타가 2분의 파이니까 그냥 사인 2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1이고 뒤에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별건 아니야. 제곱에 관한 문제는 보통은 1, 4분면에서만 끝나는데 2, 4까지 나와서 조금은 색달할 수 있는 문제. 자, 그럼 이제 안양고 기출할게. 안양고 9번까지 괜찮아? 풀기를 했을까? 자, 꺼내놔봐. 찾아서 그러면 이제 앞에 한 10번까지는 쉬웠지. 10번이 살짝 좀 그랬을 거고. 없어 지금? 잘하지. 뭘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 너. 살짝 낯섰나 본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뒤에 후반부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 기억에 이 시험제 1컷은 78에서 80점이었어. 실제로 1컷. 네 1컷 말고 얘는 4% 컷이야. 4% 컷. 그럼 10% 컷은 얼마쯤 됐을까? 10% 컷은 못해도 75 밑에지. 이해되나? 5문제를 틀려도 니네랑 1등은 맞는 시험이었단 소리야 사실은. 엄청 어려운 시험이야. 4% 컷이 80점 밑에면 진짜 어려운 거야. 내신에서. 자, 보다 10번부터 볼 거야. 본인이 이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맞을 수 없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했나 뭔가 좀 마지막 정리가 좀 덜 됐나 그런 생각하면서 들어라. 안양 25 전 20 12의 자연수 A, B 그러니까 A랑 B는 1부터 10 중에서만 있고 로그 4의 A랑 로그 4의 A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2의 B 가 종수가 된다. 종수가 된다. 그러한 A, B 개수를 물었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겠냐? 그건 아니고 한 덩어리 해서 정수일 거 아니야. 하나로 만들어야지 로그의 합으로. 그치? 본인의 풀이 한번 잘 봐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밑이 4랑 2인 로그야. 로그의 합이야. 어떤 사람은 밑을 여기를 4를 2제곱 바꿔서 뺐겠지 밖으로. 그치? 이거 만약에 2제곱 바꿨잖아? 여기서 지금 로그의 2의 제곱 A가 됐어. 2가 나갈 거란 말이야? 2분의 1로.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A에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2의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2분을 묶었을 거란 말이야? 2분을 묶고 나서 두 개 더하면 로그의 2의 A 곱하기 B가 되겠지? 근데 이게 정수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을 이거 올라가줘야 돼, 이쪽으로. 이쪽 2분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엎어지면서. 맞지? 그러니까 밑을 맞출 때 2로 맞추지 말고 4로 맞춰. 그래야 쉬워. 그래야 쉬워. 책에는 없는 식 선생님 한번 알려줬잖아. 로그 A에 N에 B에 M 돼 있다. 그러면 N분의 M 나가서 분수 취해서 이런 건 알잖아. 책에 있으니까. 근데 로그 A에 B가 있을 때 이 앞에다가 내가 가상으로 1, N분의 N을 잡았을 때 이 N이 여기 올라가지고 N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로그 A, B는 로그 A의 N 제곱에 B의 N 제곱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밑과 진수에 같은 것 쪽으로 괜찮다 소리야.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루트 2에 루트 3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2의 2분의 제곱, 3의 2분의 제곱 해서 밖으로 뺄 수도 있겠지. 2분의 1분을 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똑같이 제곱 해줘. 밑진수를 2제곱 로그 2에 3 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얘를 밑을 4로 만들고 싶다. 4로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4제곱하면 될 거 아니야. 4제곱. 4제곱. 그럼 로그에 루트 2의 4제곱인 4에 루트 3의 4제곱이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똑같이. 네. 혹은 내가 로그 4에 3이 있는데 얘를 밑이 2로 만들고 싶어. 밑이 2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를 루트 치하고 루트 치 해버려. 루트라는 게 2분의 1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루트 3이 되겠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를 밑을 4로 만드는 게 분수를 날리기 쉬워.
여기가 2에 제곱되고 여기가 제곱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로그 4에 여기 진수가 현재 a거든. 여기는 진수가 현재 로그 4의 b제곱까지 왔거든. 근데 2분은 올라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지? 잠깐만. 이게 원래 그치? 그럼 로그 그냥 이거는 올라갔으니까 b제곱의 2분의 제곱이네. 아니면 2를 밖으로 뺀다고 치면 그냥 b겠다. 그치? 맞지 맞지? 여기까지 왔지? 그게 지금 정수란 소리야. 정수. 이게 정수. 그러면 진수 A, B는 어떤 꾸려야 돼? A, B는? 여기서 정수를 잠깐 이름을 좀 지을까? N이라고 할게. N 정수야. 그러면 이 진수 A, B는 4의 정수제곱꼴이라는 소리야. N은 정수야. 그럼 A와 B가 1부터 14에 들어갔는데 그런 수를 곱해서 4의 가족집에 나온다. 일단 나 같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A와 B의 곱으로서 가능한 범위를 생각해봐. A와 B의 곱으로서 가능한 범위. A, B 곱. 최소 몇이야? 이 범위를 생각하면 최소 1이겠지. 최대 10에서 100이겠지. 그러니까 1 이상 100 이하의 값으로 나올 텐데 그 값이 4의 정수제곱꼴이 나오려면은 뭐 4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1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올 수 있는 게 4의 0제곱도 가능한 거야. 1, 4 0제곱, 4의 1제곱, 4의 제곱, 4의 세제곱까지 가능했지. 여기 64 있고 마지막이잖아. 그지? 그지? 일단 케이스를 분리했고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봐야지. 첫 번째 A, B가 4의 0제곱일 때 근데 4의 0제곱은 1이야 그냥 그지? 1 이거는 A, B가 뭐야? 그냥 1,1밖에 안 되잖아 정확히. 한 개. 두 번째 A, B의 곱이 4의 1제곱일 때 근데 이것은 이제 2의 제곱 바꾸자. 2제곱 아니면 그냥 16 할까? 16? 4 할까? 곱해서 4가 되는 자연수 이거는 뭐 1, 2, 4 있을 거야. 1, 2, 4 약수 보면 되겠지. 거꾸로 1, 2, 4 딱 요 세 쌍이지? 그지? 세 번째 A 곱하기 B가 4의 제곱 16일 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역시 곱이 자연수 16이 되는 수면 당연히 16이 약수곱이야. 그지? 자 그러면 쭉 적어봐. 1, 2, 4, 8, 16 거꾸로 1, 2, 4, 8, 16 적으면 전부 다 곱이 16이 되게 돼 있죠. 그지? 5개 쓰면 안 되죠 지금? 왜? 10을 못 넘어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빼고 여기 3개 있는 거야 3개. 그지? 마지막으로 A, B의 곱이 64다 그랬습니다. 그럼 64 약수 다 적어봐. 1, 2, 4 이거 다 2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2에 거듭 찍으면 적으면 돼. 8, 16, 32, 64 이렇게 적겠죠. 거꾸로 1, 2, 4, 8, 16, 32, 64 적겠죠. 근데 뭐 적어봐도 한 자릿수로 되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치? 나머지는 안 돼. 그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 한 개, 여기 세 개, 1, 3, 3, 1, 1, 3, 3, 1 8개 있겠죠 그럼 8개 이해돼? 어렵냐 그러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야. 가끔 이제 10 안에서 해야 되는데 10을 넘어가는 뭐 16을 적은 사람들은 뭐 안타깝고 가끔 이제 틀린 친구 중에서 이 1바 틀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1 4의 거듭제곱인데 정수제곱이니까 0제곱 생각해야 되고 또 4의 마이너스 1도 생각하는 거야 원래는. 4의 마이너스 생각하는 거지 원래 정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A와 B의 곱으로서 가능한 최소 최대를 찾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래 그 안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1번은 아주 가벼운 문제인데 의외로 틀린다. 의외로 안타깝게도.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정육면체야. 근데 힌트가 한 면의 넓이가 2루트기래. 면의 넓이 루트기래. 그리고 질문은 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재라. 요 도형은 고1 때부터 꽤 보는 도형이야. 그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자, 그러면 힌트가 한 면의 넓이를 쓰면은 우리가 이 도형의 사이즈를 봐야 되지. 즉, 한 변이 뭐라고 나왔냐? 안 나왔죠? 그럼 여기 지금 한 변을 네가 더해야 되는 거야, 일단. 넓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변의 길이를 출발해서 넓이도 나오고 이 삼각형 넓이도 나온 거라는 뜻이. 그치? 따라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잠깐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 한 면의 넓이는 a제곱이야. 아, a제곱을 2로 쭉 조심하는 거 아니야? 요거 일 때 요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혹시 써봐. 자, 한 변이 a가 되면은 요 변의 길이 뭐야? 대각선 아니야. a, 그지? 루트 2a지. 한 변이 루트 2a가 되는 정삼각형 넓이니까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인 루트 2a의 제곱이지? 선생님 이거 까먹었는데요?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돼. 아, 까먹었으면 그때 갖다 해야지 넓이를. 심지어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 루트 2a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끼인 각 60도야. 60도에 대한 사인값 사인 60도를 곱해줘도 됩니다. 이 결국 이게 4분의 루트 3이야. 이 루트 곱한 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야. 선생님 이거 활용인데요? 중산 공식이야.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여기 루트 2제곱이 2니까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 a제곱인가? 요거지 물어보는 게. 그치? 그러니까 너무 쉽게 끝났는데? 잠깐만. 루트 2a제곱 a제곱이 2루트 6이었고, 그치? 그러니까 a제곱 그냥 가져오는 거네. 이거는 왜를 찾을 것도 없이.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2루트 6 약분돼서 루트 18이니까 3루트 2 아니야 그럼? 문제를 좀 이상하게 낸 것 같은 생각에. 이상하게. 왜냐면 거듭접근 같은 걸 안 썼잖아 지금 이렇게 표현. 그치? 차라리 그냥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즉 a 세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면 차라리 고등학교 2학년스럽지. a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게 제곱축으로 해서 찾는 거잖아 지금. 그치? a를 구한 상태에서 세제곱을 해주면 되지. 혹은 여기서 양변에 뭐 하면 돼? 양변에 세제곱 만들려면 2분의 3 곱하면 돼. 거듭제곱으로 여기다가 2분의 3. 이게 답이야. 정리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12번 1보다 크거나 같다 n 그 다음에 100이야 자연수 n에 대해서 세제곱근 13의 10제곱 요놈의 4분의 1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이다. 여기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일단 요거는 좀 정리하자. 이게 13의 3분의 10제곱에 13의 3분의 10제곱에 다시 4분의 1제곱이지. 그러면 여기가 약분돼서 2고 얘가 5니까 결국 6분의 5제곱이지. 13의 6분의 5제곱입니다. 같은 말이야 두 개는. 요놈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n이 몇 개냐 그랬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라는 저 한 줄의 문장을 식으로 표현해봐. 식으로. 지금 이거 시험지 없다 손해봐. 어디 있어 시험지?
사진 파일로 있다는 얘기지 지금? 네. 찾았어? 거기다 할 거면 필요한 거 뭐. A가 B의 n제곱근이다. 이거를 A는 n제곱근 B라고 쓰면 정확히 표현을 한 걸까 못한 걸까? A가 B의 n제곱근이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명확한 표현을 한 걸까 안 한 걸까? 요거는 실수일 때만 쓰는 기호지.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A가 B n제곱에 대해서는 이 A는 B의 n제곱 중에서 실수란 말은 아니잖아. 허수일 수도 있잖아. 허수. 이 A는 지금 꼭 실수란 말 아니잖아. 지금 읽어보면.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 실수란 말이야. 여기서는 요 놈이 어떤 자연수 n제곱이다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벌써 실수의 기호지. 근데 실수제곱근이라는 말, 실수라는 말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A와 B가 모두 실수라고 쳐도 안 돼. 왜냐? 자, A가 16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 내가 A는 실수라고 줄게. 실수 A가. 그러면 16의 4제곱근을 이런 스타일로 써가지고 뭐 4제곱근 16 썼다 생각하자. 그게 뭐 A다. 맞는 건가? 실수 A가 16의 4제곱근이래. 그럼 A는 얘인가? 16의 4제곱근 중에서 16의 4제곱근 몇 개야?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건 2개 있지. 그 중에 양수 썼잖아 얘는. 부호가 뭔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써. 양의 4제곱근의 뜻이지 얘는. 양의.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런 미스가 안 나려면 A가 B의 n제곱이다라는 이 문장은 n제곱근의 정의를 생각해봐. B의 n제곱근의 뜻이 뭐지? B의 n제곱근. n제곱해서 B가 나오는 수잖아. A가 그런 수란 얘기잖아. A를 n제곱하면 B가 나온다. 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 그럼 그 어떤 자연수도 잠깐만 K라고 합시다. K. 그러니까 얘가 K의 n제곱근이래. 응? n제곱해서 K가 나오는 그런 놈이래. 그럼 얘를 n제곱하면 K다 이건. 식이 13의 6분의 5제곱의 n제곱이 어떤 자연수 K가 나온답니다. 이건. 내가 쓴 문자니까 이제 K에다가 뭐 뒤에 단 K는 자연수라고 쓰겠죠. 질문은 이제 뭐 그러한 n 찾는 게 질문이지. n. 여기 지수를 분배해 봅시다. 13의 6분의 5n 이 자연수 K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n은 어떤 수겠어? 누가 봐도 이 지수에 6분위가 붙는 순간 지수의 분모욕이 붙는다는 얘기는 6제곱근 기호 안에 13의 5n제곱 붙은 거 이렇게 6제곱 기호 안에 그 놈을 못 벗어나게 되면은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라지는 얘기니까 이 5n이라는 거랑 얘랑 약분돼서 약분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n이라는 수가 6의 매수겠지. 그걸 여기서 보는 거지. 지수의 분모에 지수가 분수 고를 때 분모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약분을 할 수 있는 수, 즉 n은 6의 배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6의 배수. 그러니까 n은 요 안에 들어간다며. 그럼 n은 6부터 가겠죠. 6, 12가 어디까지? 96까지니까 16개 있겠지. 맞지? 평균을 올리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니까 실망시키지 마시고.
다음 13번은 뭐 쉬운데. 13번은 y는 로그 3분의 1에 x 3-x에 플러스 B더라. 일단 점근선부터 그래프 그냥 그릴게. 점근선. 그럼 정의역 볼까? 양수다 생각해봐. x가 3보다 작다겠지? 그래프는 그래서 y축이 있다고 치면 x를 3이라고 부르시고 그 선의 왼쪽에서만 그려지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 봅시다. 위치 3분의 1이면은 감소하는 로그 함수 원래 감소하는 로그 함수인데 여기 보면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지?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한 거야. 감소하는 함수를 y축 대칭했으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이게 점근선이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타고. 그치? 다만 이제 0에서 3 수값을 한번 볼게. F0. F0은 여기 0 넣으면은 로그 3분의 1의 3은 마이너스 1이고 1을 더해서 1 나오죠? 그러니까 0,1을 찍고 올라가는 소리야. 0,1.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하고. 그치? 보면서 그리면 돼. 1,2를 지나간다? 1,2가 아니고 1, 확인해보자. 2를 넣으면은 2가 나오진 않잖아. 이거 사실 이게 1 아닌데 틀렸지? 2,2가 맞겠죠? 2,2. 왜냐면 2를 넣어줘야 x에다 2를 넣어줘야 진수가 1 되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점근선은 x는 3이고 틀렸고 3번 치역? 야 자르지 않았잖아. 그러면 일단 치역은 뭐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맞죠?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5번은 y는 3분의 1 x 그래프를 평행이동으로 붙입니다. x의 부 바뀌었잖아. 대칭이동까지 해야 됩니다. 그지? 13번은 그냥 뭐 역시 그냥 거의 뭐 모의고사로 치면은 2점짜리 같은 느낌이야. 3점짜리 초반. 14번 양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양수 a와 a는 양수고 x, y는 실수다. 이거 좀 틀리는 친구들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 너네가 이런 유형을 혹시 시험 때 아직 모르고 있고 틀린다면 100% 내 잘못이야. 100% 내 잘못이야. 100%. 왜냐면 이해를 못 시키는 게 잘못이야 사실. 이 시점에. 그리고 이걸 기본으로 깔고 심화대 문제를 그렇게 여러 번 설명했는데 정작 이 난이도를 몰라버리면은 내 잘못이죠. 자, 일단 현재 x가 지수에 있어. 지수에. y 잠깐만. 이거 y죠. y도 지수에 있어. 근데 갑자기 x분의 1, y분의 1이야. 지수에 있는 문자가 분모로 가는 식이 보이면 이 각각의 식에서 작업을 해야 돼. 작업. 그 작업이 뭐냐면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이쪽 지수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방법은 양변을 요놈의 역수제곱하면 돼. x 역수제곱.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 있어. 이게 7이야. 여기서 3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이 식을 이 조건에서 3에 대해서 3을 x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죠? 3은 1제곱이야. 1제곱. 그럼 지수에 x가 있었는데 x가 1 되고 싶은 거야. 이것은 뭐 거듭제곱으로 해야 돼. 왜? 지수에 있는 수는 곱하기가 되잖아. 거듭제곱으로.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이 몇 제곱 하면 돼? x가 1 되려면은 곱하기 뭐 해야 돼? 곱하기 x분의 1이야. 곱해서 1 되고 싶으니까 이쪽도 x분의 1. 그러니까 3의 1제곱은 7의 x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던 x가 반대쪽 넘어갈 때 분모로 넘어가. 지수의 분모로. 알겠나? 따라서 먼저 x분의 1의 모양을 뽑기 위해서 이 식에서 양변의 x분의 1제곱. 그럼 125는 27의 x분의 1제곱이야. 여기도 양변에 y분의 1제곱. 그럼 a가 3의 y분의 1제곱 되겠죠? 이 식을 뽑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이제 문제 조건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그냥 여기 x분을 그냥 살렸네. 그럼 이런 식은 굳이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꿀 필요는 사실 없어. 이 x분의 1의 모양을 이걸 만들고 싶은 건데 굳이 이걸 내가 얘를 3의 세제곱 끄집어낸 상태에서 x분의 1이면 내가 3의 x분을 만들 거 아니야. 이 모양이 아니잖아 지금. 굳이 이걸 깰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 근데 다만 이 식은 125에도 세제곱이 들어있거든. 125에도 이 식은 125에 세제곱이 있으니까 결국 3이 날아가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빼는 거지 여기서는. 근데 그냥 할게 내가. 그러면 지수에서 얘네들을 더해주려면은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아 잠깐만, 위치 안 갔구나. 저렇게 하면 못 곱하지. 그럼 다시. 그럼 첫 번째 식을 작업하겠다. 세제곱 빼자. 125는 5의 세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야. 세제곱에 x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는 3의 x분의 3제곱 되겠지? 그러면 이제 지수에서 이제 3을 또 없애고 싶거든. x분의 1로 만들고 싶어. 그럼 3을 없애려면 3으로 나눠야 될 거니까 이것은 양변을 다시 양변에 3분의 1제곱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좌변은 5가 되고 우변은 3의 x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만든 거야, 두 개. 그 상태에서 이제 뭐 3의 y분의 1, 3의 x분의 1이니까 이 두 식을 그냥 곱하겠지. 자, 좌변끼리 곱하면 a 곱하기고 우변끼리 곱하면은 3의 y분의 1 더 곱하기 3의 x분의 1이고, 이거 지수 법칙에 따라서 지수에서 x분의 1과 y분의 1 더해지거나 하지. 그치? 그리고 이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이 2라는 말 했잖아. 3의 제곱과 똑같다. 9. 5a가 9니까 a는 5분의 9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지수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들의 역수 모양의 합이나 차에 연속된 식이 있으면은 지수에서 얘네를 만들어서 곱하거나 나눠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 식을. 그게 가장 쉽다고, 풀이 시간이. 자, 이 시점에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좋아. 좋지만 x를 구하고 y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봐. 그 계산 과정에서도 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식이 보여.
일단 x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이 문제풀이를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을 줬으니까 직접 구해서 대입해서 끝내겠다는 소리야. 그냥 아주 더 단순한 생각이지. 근데 지수에 있는 x를 표현하려면은 불가피하게 로그를 쓰죠. 그래서 x는 로그 125에 27이지. 여기서 이제 세제곱수가 보이니까 자 로그 5의 세제곱에 3의 세제곱이고 3 나가서 없어질 거니까 결국 x는 로그 5의 3이다 까지 올 수 있죠. y 역시 로그 a의 3이지 그냥. 맞지? 뭐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쉬워. 자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x분의 1은 로그 5의 3분의 1이야. 로그 5의 3분의 1이야. 더하기 y분의 1은 로그 a의 3분의 1이야. 그치? 그 결과가 1에 이거 어떻게 나오냐 얘기지. 자 로그에서 밑이 같은 게 매우 중요하지. 그치? 근데 이거는 밑이 같더라도 분모했기 때문에 현재 덧셈도 안 되잖아. 근데 정말 땡큐인 게 진수가 똑같은데 얘네가 분모해 있어. 이거 자체가 로그 몇이야? 로그 몇에 몇이야? 로그 3의 5야 그냥. 이게 내려와 버려 이쪽으로. 얘도 그냥 하나의 로그로 바꾸면 밑변을 통해서 로그 3의 a가 되겠죠? 로그 3의 a. 그러니까 이게 그냥 로그 3의 5a네. 그것이 이란 얘기니까 진수 5a가 3의 제곱 그라는 소리고 끝나잖아. 맞지? 이런 풀이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15번은 어떤 빛이 유리를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5% 감소하는데 5% 감소는 감소해서 몇 프로가 되겠다야? 처음 밝기의 몇 프로가 되겠다? 95%가 되겠다야. 이거 써줘야 돼. a 곱하기 1-100분의 5 써줘야 돼. 100분의 95니까 0.95, 95%가 되겠다. 그게 제일 좋아 사실은. 그러니까 한 장 처음 밝기를 A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한 장 통과 후 밝기는 A의 95%, 즉 0.95가 되겠다 이 말이고, 두 장을 통과하면은 즉 한 장을 추가로 더 통과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던 이 밝기 한 장 통과 밝기에 다시 95%니까 여기다 0.95 볼 거잖아. 0.95를. 그럼 n장을 통과하게 되면 한 장 통과할 때 0.9를 한 번 곱했잖아. 두 장 통과하면 두 번 곱할 것이고 n장 통과 후는 a 곱하기 0.95의 n제곱이지 당연히. 그치?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n장 통과 후 밝기가 처음 밝기의 12.6%래. 처음 밝기 a입니다. 얘가 a의 12.6%랑 같대. 12.6%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100분의 12.6이야 그냥. 12.6. 일단 1000분의 126이겠지. 그치? 일단 써야지 어떻게? 그리고 질문은 n 찾는 거니까 a는 양수일 것이고 약분합시다. 여기서 그럼 바로 안 구해지겠지. 로그를 취하라고 뭐 줬을 거 아니야 지금? 자, 상로그를 취해지면 n 곱하기 로그 0.95가 로그 0.126이죠? 로그 0.126. 맞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0.95는 지금 표에 로그 9.5가 나왔죠? 로그 9.5가 0.97이다. 로그 0.95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진수가 10분의 1로 줄었잖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얘가 나와? 진수에서 자릿수가 하나씩 바뀌는 거는 결국 뭐 자연수를 정수를 더하고 빼고인데 사실 아니면 만들어라 그냥. 자, n 곱하기에 로그 0.95에서 9.5의 모양 만들려면 일단 안에서 9.5 딱 써. 0.95는 9.5에 어떻게 하면 나와? 10으로 나눈 값이지. 10의 마이너스 제곱. 이게 0.9야. 그것이 또 나온 게 뭐냐? 1.1로 나왔죠. 이것도 로그 하시고 이 진수에서 1.26 곱하기 몇이야? 여기도 이제 얘를 10으로 나눠줘야만 0.126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이지. 쓰겠죠?
그래서 이제 n 곱하기 로그 0, 로그 9.5라는 값은 0.97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 까지가 로그 1.26은 0.1이래.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결국 n은 뭐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0.9겠고, 이게 마이너스 0.03인데 쓰겠죠. 자, 그럼 플러스 3분의 90이죠. 3분의 90. 답은 30이겠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n은 몇 개냐가 질문인데 로그 n이 0 이상 2 미만이래. 일단 그럼 여기서 혹시 n의 범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n의 범위 n이겠습니까? n의 범위 어떻게 10이 있는 거잖아.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면은 진수 n은 10의 제곱과 똑같다잖아. 근데 밑이 10일 때 이렇게 바꾸고 그냥 쓰라고 그랬지? 여기도 그거나 같다고 10의 0제곱이 이쪽 10의 0제곱 10의 0제곱 1 아니야? n은 1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네. 100 미만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로그 n을 이렇게 표현했대. 이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안양고 비상교과서 문제 거의 똑같잖아. 모양이 알파 올라가고 베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로그 털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딱 로그에 3의 알파 제곱과 5의 베타 제곱을 덧셈이니까 진수 곱하기 이거 아니야? 로그 털고 나면 남는 게 n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베타 제곱 이거잖아. 안 그래? 작년 교과서에도 이게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니네부터 새 교과서니까 작년 애들은 어려워도 니네는 어려우면 안 되지. 지금 안양고 니네 이 문제 뭐 그저께 풀었어? 시험지 그저께 풀었어? 엊그제 수업 듣고 지금 어제 풀었을 거야 시험지. 오늘 풀거나. 여기서 알파 베타는 의미하는 정수, 보통 음화정이라고 해. 의미하는 정수. 확률과 통계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어떤 문구라 음화정. 0 포함한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요 n이라는 값은 방금 봤듯이 1 이상 100 미만이니까 99 이하의 자연수란 소리야. 99 이하. 99 이하의 자연수. 알파 베타는 음화정이니까 0, 1, 2 간다. 그러면 분류하라고 했잖아. 분류. 기준은 뭐야? 5. 이게 좀 낫다고 5로 하는 게. 첫 번째 5의 지수인 베타가 0일 때부터 하겠죠. 그럼 n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야. 5의 0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3의 알파 제곱이겠고, 그러면 이제 알파로 가능한 거 적어보자. 음화정이니까 0부터 가능해. 3의 0제곱 넣어도 1 괜찮아. 1. 이게 알파는 0, 1, 2, 3, 4까지죠. 81까지 가야 딱 99 바로 앞이니까. 현재 4개 있으면 5개 있다. 5개. 두 번째, 베타가 1이면 라지에는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5 곱하기 3의 거듭적이라는 소리야. 알파로 가능한 건 음화정이니까 0부터 넣어. 0 되고 1 되고 2 되고 3 되나? 3을 넣게 되면은 이게 3의 세제곱 27에 5개 취하게 되면은 100을 넘어가죠. 3은 넣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3개. 그 다음에 베타를 2로 잡았다라면 n은 3의 알파 제곱에 5의 제곱일 것이고 25 곱하기 3의 거듭제곱입니다. 알파는 0 되고 1 되겠네. 1 들어가면 딱 75니까 마지막이지? 마지막으로 베타가 3이 되면 라지 n은 3의 알파 제곱에 5의 세제곱이야. 근데 5의 세제곱은 125니까 불가능이겠지. 왜냐면 3의 알파 제곱 최소 1로 넣을 거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5, 3, 2에서 총 10개가 간다. 됐어?
17번도 봐야 되나? 플래시를 터뜨려서 촬영을 시작하면 축전기를 충전을 한대. 사진기는 뭐 그렇대. 최대 용량 Q, T초, 충전되는 전기 용량 Y. 최대 용량은 Q고 T초 후에 충전되는 전기 용량은 Y야. 용량이 두 번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고 공식은 Y는 Q 곱하기 1-100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분의 T제곱 그렇게 돼 있대. 자, K가 4일 때 최대 전기 용량의 87%까지 충전하는데 걸린 시간 A다. 여기서 K라는 게 위에 설명에는 Y가 뭔지 Q가 뭔지 T가 뭔지 나오는데 K 안 나왔잖아. K는 보통 상수 취급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K를 4로 줬네. K를 4로. 그리고 뒤에 읽어봐도 그냥 K 값은 딱히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K 자리를 처음부터 4를 쓰라는 말인 거지. 그냥 뭐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따로 K를 4로 알려줬어. 지금 이 계산을 하는 이 데이터를 집어넣는 순간에 K는 4로 간주하시오. 자, 그러면 축전기를 최대 전기 용량의 87%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A래. T 대신에 A를 넣으란 말인 것 같잖아. 넣으란 말이잖아. 자,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최대 전기 용량이 87%라는 말 그거 한번 밑줄 지시고 표현해봐. 최대 전기 용량이 87%. 문제에서 최대 전기 용량을 뭐라고 써놨어? Q잖아. Q. 여기 최대 전기 용량 딱 비춰치면 얘가 Q야. 그럼 그거의 87% 뭐야? Q 곱하기 100분의 87, 즉 0.87 Q겠죠. 까지 충전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A초 동안에 충전하는 그 양이 충전하는 전기 용량이 최대 전기 용량인 Q의 87%까지 충전인 거지. 이게 Y죠, Y. 이게 Y 준 거 Y. 알아들을만 하지 않나? 최대 전기 용량은 Q였고 H 동안에 그것에 87%까지 충전됐다며. Y라는 게 충전된 시간이 지났을 때 충전된 전기 용량을 쓴 거잖아. Y가 0.87Q라는 말을 그냥 돌려준 거야 지금. 그리고 봐도 더 끝났잖아 이제. 한 세트 대입이야, 한 세트.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이 Y 자리에 0.87Q는 Q 곱하기 1-100에 마이너스 4분의 T인데 T는 A 넣으라 소리야. 이렇게 계산하는 소리야. 자, 여기 살짝 지워보니까 0.87이 1-100에 뭐네. 생각해봐라. 이래서 뭘 빼줘야 얘가 나와? 0.13이죠. 0.13. 그러니까 이것은 100의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0.13이라는 말로 일단 정리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상용을 또 취하겠지? 뭐 그러라고 준 거고. 자, 상용을 취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로그 100이죠? 로그 100. 로그 100은 이겠다. 그치? 그것이 로그 0.13이죠? 맞아?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이야. 여기서 밑이 100이어서 요거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 보이다? 사실은 얘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겠지. 여기까지가 0.13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상용으로 취한다도 괜찮은데 그냥 로그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로그로 표현하면 지수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밑이 10이니까 로그 10에 0.13이다 할 수 있지? 똑같은 말이야 이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로그 취하지. 안 그래? 로그 줬으니까.
따라서 a를 찾으려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0.13이네. 맞지? 자, 문제에서 로그 얼마 줬겠지? 이제 그럼 계산하면 돼. 로그 1.3 줬잖아. 얘가 0.113보다. 난 1.3의 로그를 아니까 안에서 바꾸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하시고 1.3 곱하기 몇이야? 0.13은 12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1.3 0.1139 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계산. 그럼 문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안 좋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너희들도 요즘 아이들이고. 나는 평소에 그 말에 그렇게 실감을 잘 못하거든? 진짜 애들 그런가? 근데 이거라고 못 볼 때 보면은 맞는 말이야.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 문해력이 부족한 게 맞아. 어제도 고1 푸는데 고1은 더 그렇겠지. 지금 17번 같은 스타일 문제가 니네가 주로 고2 때부터 주로 보잖아. 지수로 가면서부터. 고1도 가끔 저런 스타일 문제가 있어. 걔네들은 더 어렵겠지. 생소하니까 중학교 때 안 해본 거야. 근데 고2는 그렇게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어. 그 다음에 18, 19, 20, 21, 22 여기는 좀 어려워. 그런데 일단 20번까지는 좀 가보고 마지막 두 문제는 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다. 18번이 지금까지 여기서 18번까지 중에 제일 어렵다. 선생님 기준으로는 20번까지를 쳐도 얘가 제일 어려워.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의 기본 집합 A는 A, B, C, D A, B, C, D가 다 자연수란 소리야. 왜?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합 B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A랑 B 합은 40이라고 써 있다. A 더하기 B는 40이야. 그리고 B의 모든 원소합, 집합 B의 모든 원소합.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기호로 S라는 기호를 좀 썼었지. 그럼 뭐 SB라고 할게. S, B, 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이 16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C-D의 절대값의 최소값 얘기네. 그리고 마지막 줄에 괄호하고 매우 중요한 힌트 하나 있죠? A, B, C, D는 서로 다른 자연수입니다. A, B, C, D는 같을 수가 없어. NA는 정확히 4개인 겁니다. 먼저 4개 들어있어야 되고, 그치? A, B도 정확히 4개겠지?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줄이야, 첫 줄. 첫 줄.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이 A와 B니까 집합 A와 집합 B 원소는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A, B, C, D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일단. A, B, C 자연수야, 당연히 지금. 그지? 근데 B에 있는 원소들도 자연수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자연수라는 말을 잘 생각해봐. 뭔 소린가? 그 말이 A, B, C, D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집합 P 원소가 싹 다 자연수가 된다. 시킨다.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로고 2의 A가 자연수라는 말이 얘가 자연수라는 말은 A가 어떤 수란 얘기야. 예림이 이해? 2의 자연수제곱이란 소리야 그냥. 2의 자연수제곱 또 2나 2의 1제곱 2의 제곱 이런 거 아니야. 2의 0제곱은 안 되지? 그지? 얘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곳은 A나 B나 C나 D는 2의 자연수 제곱 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연수 제곱은 2나 2의 1제곱이나 뭐 2의 제곱인 4나 아니면 2의 세제곱 8이나 4제곱 16이나 30이나 64나 뭐 이런 값들 중에서 있는 거 아니야 적어도. 맞지? 그리고 같을 수는 없어. 이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수들을 가져가겠지. 야, 그거 쳐다봐. 저 앞에 A랑 B 합이 40이라는데? A랑 B 합이 40이라는데? A랑 B는 이 중에 있다는데? 서로 다른 걸로? 40 되려면 64부터 안 쓸 거 아니야? 그 30이랑 40일 수 있나? 여기 하나 있다. 그 16이랑 40이 될 수는 없지 않나 이제? 8도 없지 않나? 40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8하고 32밖에. 그지? 그럼 이건 A가 8이야? A가 30이야?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 근데 A와 B 관계니까 우리가 찾는 C랑 D랑은 별로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상황상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한 상황 아니지 않겠냐? 다 집합 원소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A를 뭐 8로 B를 32로 그냥 잡고 풀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지? 얘가 A입니다. A. 얘가 B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집합 A와 집합 B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집합 A는 이 안에 지금 8과 30 들어갔으니까 8, 32 그리고 C랑 D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집합 B는 이게 8이 A가 8이라면은 이 로그 2A는 몇인 거야? 로그 2의 8인 거니까 3인 거잖아. 그 다음에 B가 32가 되면은 로그 2의 32는 5잖아. 5. 일단 3이랑 5가 들어있네. B에는 3과 5가 들어있고 추가적으로 로그 2의 C와 로그 2의 D가 들어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잠깐 정리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 AB 합이 40인 건 이미 썼고 SB가 16이라는 말에는 이 집합 B의 원소합이 16이라는 말이거든. 이 둘 더한 거 8이거든? 그럼 이렇게 둘 더한 거 8이란 얘기네? 맞지? 그러면 로그 2의 C와 로그 2의 D의 합이 8이다가 일단 줄 거야. 근데 로그 2의 C나 로그 2의 D는 어떤 수라고 그랬어? 이게 첫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원래 집합 B가 자연수만 원소를 가질 거니까 적어도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 2개 들어서 8인데 그 두 자연수는 일단은 3과 5는 안 돼. 이게 다 다른 수기 때문에 3, 5는 이미 가져왔잖아. 그치? 그러면 자 더해서 8이면 몇 개 써보자.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거꾸로 1, 2, 3, 4, 5, 6, 7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3으로 썼으니까 3과 5가 들어가는 거 좀 지우겠죠. 그죠? 로그 2의 C가 1, 로그 2의 D가 7 이런 식으로 수상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일단은 가능해 보여. 근데 같은 수는 안 되니까 로그 2의 C와 로그 2의 D가 둘 다 4일 수는 또 없겠지. 이것도 안 되겠지. 달라야 되니까 다른 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가능성은 일단 이렇게 총 4가지가 되겠네. 4가지. 그치? 근데 이게 로그 2의 C가 1이고 2의 D가 7인 거랑 즉 여기 1, 7과 7, 1은 어차피 C와 D가 자리 바꿈하는 상황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지막 질문을 봐봐. C 빼기 D가 아니고 절대값이거든? 예를 들어서 C가 만약에 4야 D가 11이야 이걸 빼고 절대값 취한 거랑 11에서 자리 바꿔서 4 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건 결과 똑같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잘 풀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왜냐면 17하고 71은 CD의 자리가 바뀜을 하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자, 1차 갑시다. 로그 2의 C가 1이면 C가 몇이야? 뭐 C가 2겠죠. 2. 그 다음에 로그 2의 D가 7 나오려면 이게 7이라면
T는 2의 7제곱이지. T는 128. 그 다음에 여기도 C가 맞지. 로그 2의 C가 2가 되면 얘가 2가 되려면은 C가 2제곱이잖아. 4. 그 다음 T가 여기도 로그 2의 D가 6이 되려면 D는 2의 6제곱이어야 돼. 2의 6제곱 6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C 빼기 D의 절대값 취하면 128 빼기 2로 보면 126이고 여기 64 빼기 4로 보면 60이겠다. 이게 끝인가? 밑에는 어차피 값은 같게 나올 거야. 절대값은 이제 순수성 자체는 이제 다른 순수성이 맞는데 값은 같다. 딱 두 쌍 나와. 딱 두 쌍 이렇게. 다시 C, D를 찾으면 2, 128, 4, 64. 또 6, 2를 풀게 되면 두 번째 줄 바꿔서 64, 4 있고 128, 2가 있는 거야. 사실은 총 4쌍인데 절대값 의미에서는 딱 두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이게 제일 작습니다. 최대값도 얘기했고 뭐 들어보면은 그냥 추리 문제, 추리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너네가 적어도 이 A와 B 합이 40이 되는 A, B는 이 8하고 32였다. 이것까지 좀 알아들었어야 돼. 자연수를 원수로 간다며. A, B, C, D만 자연수겠냐고. 얘네 다 자연수지. 이씨. 아이씨. 나 여기가 처음이다 이런 경험은. 이 앞에서 999 그러고 있네? 야, 솔로가 99. 딸내미 있어서 그냥 꼼짝 못하는데. 어렸을 때 공원에 가면은 공원의 모든 비둘기를 쫓아다녔어. 막 뛰어가면 저까지 도망가. 그럼 또 뛰어가서 또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 어렸을 때만 겁이 없고 좀 크면서는 또 겁이 생기나 봐. 어렸을 때 못 몰라가지고. 지금 응? 뭐 매미나 고추 보면은 막 그러잖아. 어렸을 때는 집 잡고 다녔을 거야. 딸내미 시골 외갓집 가가지고 집에 외갓집 약간 그 산기슭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그 지금 또 한옥집이야. 개량을 안 해가지고 거기 집에 이만한 지네가 기어다녔대. 근데 그걸 손 잡았대. 그리고 더운 거고 난리 났어. 또 뭐냐? 자, 19번 정도가 뭐 중요한 문제 같다. 어떻게든지 뭐 모의고사스럽게 낸 문제잖아. 그죠? fx는 이차함수 마삼의 x-2의 제곱에 더하기 k라고 써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 개수가 n이냐? n 개수가 2개다. 자연수 n 개수가 2개가 있다. 그때 k는 뭐냐가 질문이네. 자, 써있는 것은 이게 fn제곱의 4조건 중에서 이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곱한 것이 실수인 것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를 만족한데 그러한 자연수 n은 2개래. 이렇게 쓰면 되지? 이 fn제곱의 4제곱 중에서 실수인 것을 싹 다 곱한 게 마이너스 4래. 일단 fn은 여기다 대입한 값이긴 한데 나중에 생각하시고 여기만 보자. 이 fn제곱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까지만 생각해봐. 딱 a의 n제곱 중에 실수인 건 얘기잖아. 그럼 뭐 부호 글자 볼 거 아니야? 네 보는 순간 짝이잖아. 짝수. 응?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는 적어놓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EFN의 힌트는 뭐야 일단? EFN 제곱 힌트. 이게 있어야 곱할 거 아니야.
얘가 0이겠냐? 0은 짝수제곱근중 실수인 것은 0 하나 있는데 곱이 마이너스 할 수 없잖아. 일단 양수란 소리지 적어도. 이거 양수. 일단 양수인 거야. 양수이고 그것의 짝수제곱근, 내제곱근들 싹 다 곱한 값이 또 하필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또 봐야지. 아까 했던 얘랑 비슷하다. 너네한테 7의 7의 내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다 써봐. 7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 뭐 그냥 쓰면 되죠. 뭐 내제곱근 7 하나. 그다음에 마이너스 내제곱근 7 하나 있죠. 두 개야. 얘가 양의 내제곱근 7이고 얘가 음의 내제곱근 7 마이너스 어떻게 쓰냐. 그치? 그러니까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뿔마 두 개인데 앞에다가 뭐 내제곱 붙여서 내제곱근의 2의 fn 제곱 아니면 꼭 마이너스 내제곱근의 2의 fn 제곱이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저렇게 두 개 있는 거야. 그치? 그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잖아. 이 둘을 곱하기 한 게. 안 그래? 그럼 마마는 떼버리자. 떼버리고 요거 제곱한 것이 4네. 네? 요거 제곱한 게 4야. 그럼 그냥 이게 뭘까? 이 내제곱근의 2의 fn 이게 뭐라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 제곱해서 4가 나왔다는 얘기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지. 일단 안 그래? 근데 내제곱근 기호 옆에 플러스가 써있다는 얘기는 값 자체가 양수인 거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세제곱근 붙으면은 이 안에가 음수가 되면은 세제곱근 값 자체가 음수일 수 있지만 맞지? 아 그래서 이 말이네. 그러면 내제곱이니까 내제곱하자 그냥. 그럼 2의 fn이 뭐야? 양변 내제곱하게 되면 2의 내제곱 16이겠지. 아니 2의 내제곱 쓸까? 그럼 fn이 4네 그럼? 얘를 지수를 유리수 써도 괜찮아. 2에 뭐 4분의 fn이 써도 돼. 이렇게 해가 2잖아. 2 1제곱. 그러니까 4분의 fn이 1이니까 fn을 4라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바꿔주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정리하면 fx를 주고 나서 어쩌고저쩌고에서 뭐 마사가 된다는 말은 fn 4라는 소리야. fn 4. fn이 4를 만족 4인 자연수 n 개수가 두 개일 수 있는 k 찾아는 말이네. 그럼 fn이 4가 될 수 있는 자연수 n이 딱 두 개가 될 수 있어라. fn이라는 거는 n에서 4를 n,4를 지나간다 이런 말로 볼 수 있잖아. 딱 두 개나 n이.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이게 2,k를 꼭지역으로 할 거 아니야? 2,k. 근데 2는 알겠는데 k가 어디야? k가 자연수라는 말은 써있지 않을까? k가 자연수라는 말은 상수 k네? 상수? 근데 뭐 보기를 봤을 때는 또 자연수다 그치? 그치? 일단 여기 0 한번 넣어보자. F0 Y쪽 어떻게 나오는데 F0은 여기가 2의 제곱 4 마이너스 10이잖아. K마 10이다. 부호를 잘은 모르겠다. 하여튼 뭐 2, 여기에 축이 있으면서 윗볼로 대칭인 함수라는 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K가 실수기 때문에 즉 y절편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은 잘 몰라. 적당히 그려볼게. 대칭성만 있게 이렇게 해서 이쪽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리자. 4가 너무 많다. 이게 fx. 자 그럼 fn이 4를 만족하는 곳은 어디지? 근데 그러한
n이 두 개 나와야 돼. 예를 들면은 하여튼 f의 4는 함수값이 사니까 y축에서 4라나 생각하겠죠? 4라고 칩시다. 이게 4야. 그럼 n은 어디지? n? fn이 4를 만족하는 n은 어디야? fn이 4를 만족하는 n. 만족하는 n. 그 개수가 n 개수가 두 개니까 현재 내가 이 그래프라고 생각해보자고. 일단 예를 들어봐야지 뭔 소리인지 알려면. 그러면 fn이 4가 되는 곳은 함수값이 4 y값이 하니까 정확히 요점 얘기잖아. 요점. 그 n은 어디야? n은 이런 점이 나오는 x 값이니까 요가 n이죠. 요가 n 이게 n 값이지. 근데 그게 딱 두 개만 나오는데 자연수로는 그렇지. 자연수로 두 개만 나오는데. 아 자연수니까 그러면 좀 고민해봐. 이거 좋은 문제야 이거 보면. 그래프가 만약에 더 올라가서 있다고 한 가정.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4라고 하면 가죠. 여기서. 그래도 이런 점에 x 잡히잖아. 그러니까 이 축에 적어도 fn이 4가 되는 점은 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나오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나오잖아.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꼭 좀 어떠지 간에 fn이 4가 되는 점은 대칭축이 2 기준으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나? 근데 이 기준으로 왼쪽에 나오는 교점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거는 1밖에 없어 지금. 0은 자연수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지? 그래서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y는 4를 그렸을 때 이 왼쪽 교점의 x좌표와 오른쪽 교점의 x좌표가 둘 다 자연수가 되려면 1과 4일 수밖에 없어. n값이. 이게 n값이야. 이게 자연수니까. 자연수로는 이거밖에 안 나와. 0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걷다 줘. 여기다가 이 y절편에다 옆에 그었다고 쳐봐. 그때 교점 x좌표는 여기 0하고 4 나올 수 있지. 그지? 근데 자연수 n은 아니잖아. 자연수 n이 두 개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자연수가 아니야. 얘는 자연수지만 4가 자연수지만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또 한 칸 더 가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그랬다고 치자. 그래도 마이너스 음수랑 양수 나온다고. 안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인 상황은 정확히 1,f1이 아니 f1이 4가 되는 그 순간이거든. 1,4를 지나가는 순간. 그래서 1,4를 지나간다고 f1이 4를 풀면 돼. f1이 4다. 여기다 1 넣어가지고 f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넣어서 1 더 k. 이게 4가 나온다. k는 7이겠지.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마지막 조건을 생각하는 게 쉽지는 좀 않아. 이 정도 할게. 넘어가야지. 넘어가고 요즘 녹화하는 중이니까 20번까지만 내가 설명을 할게. 알겠지? 20번까지. 참 숙제 줘야 되지.
오늘 숙제는 조금 어려운 거다. 참고로 자이스토리 1등급 문제 양면 애들 푸는 거 줄 거거든. 근데 미리 말을 하면 앞에서부터 한 화요일까지 한 4장 정도를 좀 건드려 와.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몇월 시험 문제 몇 번이라고까지 써 있어. 29번 아니면 30번 기출 이렇게. 30번은 안 건드려도 돼. 30번 기출 안 건드려도 돼. 21번은 해봐. 수업 시간에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가급적 풀 생각이야. 화요일 날. 알겠지? 다른 친구들 끝날 줄게. 자, 20번 봅시다. 자, 두 곡선. 근데 이거 대칭성 있는 그래프네.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루트 5의 x제곱. 딱 대칭을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5의 x제곱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서 x는 2라는 선도 할 거라 그러네. 그리고 여기 점을 각각 PQ 써놨다. PQ는 당연히 X축에 대해 대칭성 있는 점이겠죠. 그 다음에 PQT가 정삼각형이다.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다 그러자 이게. 여기를 T라고 했고 상호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PQT의 무게중심이 G가 된다. 자,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내심이자 외심이자 무게중심이야. 다 겹쳐. 무게중심은 당연히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T까지를 3등분점을 찍은 상태에서 두 번 여기 줘. 이게 무게중심이야. 당연히 잡고 할 때. 그 다음에 Q를 지나가면서 뭐 선을 그었대. 요거 얘기하고 있네. 자, 질문은 L의 y절편이네. 여기 찾는 거네, 질문이. L의 y절편. 그지? 가보자. 자, 먼저 x는 2랑 만나는 점이니까 p좌표를 찾아봐야죠. p좌표는 얼마겠어? 여기 2를 넣었잖아. 5겠네, 5. p는 2,5지 그냥. 여기가 5. 그러면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0이었다는 얘기네.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t좌표를 알아야겠지? 자, 이 길이가 5야, 5. 그럼 이 길이 얼마겠어? 이 길이 5 루트 3, 5 루트 3이지. 그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여기만 알면 되잖아. 이 길이가 5 루트 3이 되면 이만큼의 길이 얼마겠어? 얼마겠어? 요것을 3등분 한 거지. 3등분. 3분의 5 루트 3이지. 굳이 구하면. 잠깐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무게중심이 지나가네. 자, 단순하게 풀자. 자, 정사각형 하나 그려볼게.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제 세 중선의 교점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각도 몇이야? 이 각도? 이 각도 몇 도야? 30도지 당연히. 다 30도야 이거. 정사각형에 다 반쪽이 있는데 다 30도야. 그치? 그러니까 세 꼭점에서 이 무게중심 쪽에다가 선을 다 이렇게 그어주면 삼각형 안에 있던 60도라는 각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거 맞지? 맞지? 자, 일로 봐봐. 이 삼각형에서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 Q에서 무게중심으로 선을 그었어. 이게 원래 60도였잖아, 60도. 근데 이거 30 아니야? 이 말 동의하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 L의 기울기 알 수 있네. L의 기울기 몇이야?
L의 기울기. X축과 평행선을 딱 그었다고 진짜 이렇게 이각삼각 이각 이게 몇이야? 여기 30이면 이게 60도일 거 아니야.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고 루트 3이지. 이해되니? 이게 굳이 G까지 갈 것도 없네 이거. 그러니까 요거 지나가면서 2, 마이너스 5 지나가고 기울기가 루트 3이 직선이네 그냥. 맞지? 따라서 y는 기울기 루트 3 쓰고 x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겠지? 그럼 y점에서 하는 거니까 x에 0 딱 넣어봐. 그 y 값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5겠지? 그리고 답이지 그럼. 되게 쉬웠네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PQ 좌표 찾는 게 어렵겠냐? 니네가 그냥 안 한 거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L의 식을 찾으란 말인데 따라가다 보니까 Q를 지나가니까 전부 L 쓰면 되고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30도 30도라고 생각했을 때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라를 좀 기억했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 21번과 22번은 시험 시간 안에 이걸 정확하게 풀기가 쉽진 않다. 21번 스타일의 문제는 F3 하나, F5 하나, F7 하나 따로따로 구하려고 들어야 돼. 일단 하나를 예로 들어서 구해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